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를 위한다고 1년 넘게 전화 한 통 없던 내가 이제 와서 나를 위한다고? 진호는 머뭇거렸다. 엄마, 우리가 좀 바빴잖아요. 정수는 웃었지만 금세 떨리는 웃음으로 바뀌었다. 바빠서 못 왔다고? 그런 문자라도 하지.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말도 없었잖아. 길 건너 내 집 불빛 보며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 불빛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 혹시나 내가 올까? 혹시나 전화할까?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길 건너인데 왜 이렇게 멀더냐? 내 자식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리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사는 67세 이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은 오늘도 창가에 앉아 길 건너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103동 1803호, 거기엔 아들 진호와 며느리 수연이 살고 있었죠.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걸 보니 집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마지막 통화가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순이 먼저 걸었던 전화였죠. 이렇게 가까운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커튼을 내렸습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째였어요. 그가 평생 모아 지은 이 단독주택에서 정수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이 든 집이었죠. 마당엔 영수가 심은 감나무가 있고 툇마루엔 두 사람이 함께 앉던 나무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롱아, 밥 먹자. 정수는 발려며 초롱이를 불렀어요. 5살 된 회색 고양이였습니다. 영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정순이 외로울까봐 데려온 녀석이었죠. 초롱이는 야옹 소리를 내며 정순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정순은 웃으며 사료를 그릇에 담아줬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층 방이 비어 있는데 새를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집도 너무 넓었거든요. 정수는 A사 용지를 꺼내 매직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월세 구함 30만 원 주인 직거래 010-1234-5678. 글씨가 좀 삐뚤빼뚤했지만 읽을만 했어요. 정수는 종이를 대문 옆 벽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누가 올까 싶었지만 그래도 붙여놓으니 마음이 조금 나았어요. 누가 오려나 이 낡은 집에. 정수는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롱이가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순도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죠. 길 건너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803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진호야, 잘 지내고 있니?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불을 켰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될 뿐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면모. 반찬이랄 게 없었어요. 정수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점. 정순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 먹네요. 정수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물을 마셨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설거지도 금방 끝났어요. 정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잠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진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진호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진호의 대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정수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 1803호 불빛이 여전히 환했어요.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진혼의 집이 분명했죠. 정수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자다 깨다를 반복했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정수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어요. 영수가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텃밭이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고추가 잘 열렸어요. 정수는 텃밭에 대고 말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니까 조금 나았습니다. 정수는 상추 몇 장을 따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고지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정수는 고지서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3만 원이 나왔어요. 혼자 사는데도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있네. 정수는 한숨을 쉬며 고지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에 고지서를 넣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월세라도 들어오면 좀 나을 텐데. 대문 밖에 붙여놓은 월세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누가 봤을까 싶어 다시 밖으로 나가봤어요. 종이는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펄럭이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길 건너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겠죠. 정수는 1803호 주차 구역을 봤어요. 진호의 검은색 차가 없었습니다. 벌써 출근했나 봤어요. 바쁘겠지. 그래도 한 번쯤은.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초롱이가 정순의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렸어요. 정수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햇볕이 따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대문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습니다. 대문 앞에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월세 구한다고 붙어 있던데 아직 방 있나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누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있어요.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부동산 몇 군데 갔는데 다 비싸서요. 여기 지나가다가 종이 붙은 거 보고 왔어요. 정수는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와, 정말 정갈하네요. 단독주택이라 더 좋은데요. 오래된 집이라 불편할 거예요.
위층 방인데 한번 보실래요?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순이 방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살짝 났어요. 아들 진호가 쓰던 방이었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방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청소 잘해요. 월세가 3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어디서 일하세요? 근처 통닭집에서 일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급하게 방을 구해야 해서요. 정수는 아주머니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말투도 정직해 보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들어오실래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 박성자라고 해요. 저는 이정순이에요. 편하게 지내요. 성자는 그날 저녁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정수는 성자를 도와 짐을 위층으로 날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이불을 펼쳤죠.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성자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이사하느라 정신없었네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요리는 자신 있거든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두부, 계란, 파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그럼요. 성자는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정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에이, 그냥 오래해서 익숙한 거예요.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자는 고향이 전라도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사투리가 남아 있었죠.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7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성자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러셨구나. 자식분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길 건너 아파트에 사는데 바쁜가 봐요. 1년 넘게 연락이 없네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자는 아무 말 없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언젠가 올 거예요. 그래야죠. 밥을 다 먹고 성자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정순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그럼 내일부터 제가 할게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위층에서 성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자는 통닭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와서는 정순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두 사람은 어느새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쌀이 떨어져서 마트에 다녀왔어요. 쌀 10kg 한 포대를 샀습니다. 무거웠지만 혼자 들고 왔죠. 집 앞 골목길을 지나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악! 정수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쌀 포대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파.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일어나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순 씨, 괜찮으세요?
성자였습니다. 통닭집에서 일찍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성자는 정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요. 성자는 정순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눕히고 파스를 가져왔어요. 여기 허리에 붙이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정말. 이 정도는 괜찮은 게 어딨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성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성자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도 저렇게 걱정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고마워요, 성자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제 식구잖아요. 성자는 그날 저녁 죽을 쓰어 정순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정순 곁을 지켰어요. 다음 날 아침 성자는 정순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허리를 삔 정도였죠.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제가 들게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자가 입을 열었어요. 정순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통닭집에서 손이 부족해요. 하루에 2-3시간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주문받고 포장하는 거예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순 씨 손님 응대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외로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았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성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해볼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통닭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이었어요.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정순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정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콜라를 하나씩 더 챙겨줬습니다. 가게 사장님도 정순을 좋아했어요. 정순 씨 덕분에 손님이 더 늘었어요. 정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성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성자는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어 정순 방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정수는 텃밭에서 딴 채소를 성자에게 나눠줬죠. 둘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성자는 위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손을 털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진호와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호야, 수연아, 어쩐 일이니?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거든요. 진호는 밝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오랜만에 들렀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쁘면서도 떨렸어요. 진호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수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봤어요. 어머니, 위층에 누가 있어요? 응. 아,
새 들어 사는 분이 있어.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요? 어머니가 새를 놓으셨어요? 응, 한 달 전쯤. 박성자 씨라고 좋은 분이야.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남들이면 위험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성자 씨 덕분에 나 얼마나 좋은데.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진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조심하셔야죠. 조심은 무슨. 1년 넘게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와서 이제 와서 걱정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빴잖아요. 회사 일도 많고. 바빴으면 전화라도 하지. 문자라도 보내지. 정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 여기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길 건너에서 너희 집 불빛 보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위층에서 성자가 내려왔습니다. 정순 씨, 저장 보러. 아, 손님 오셨네요. 성자가 인사했습니다. 수연은 성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새 사시는 분이세요? 네, 박성자라고 해요. 어디서 일하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근처 통닭집에서 일해요. 통닭집이요? 그런데 월세는 어떻게 내세요? 30만 원 내요. 30만 원? 수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동네에 30만 원짜리 방이 어딨어요? 좀 이상한데요. 성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뭐가 이상해? 내가 새를 싸게 준 거야. 내 집인데 내 맘이지.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싸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꿍꿍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자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희는 1년 넘게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지금 와서 걱정이야?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여기서 쓰러졌을 때 누가 날 일으켜줬는지 알아? 성자 씨야. 병원도 데려가주고 밤새 간호해줬어. 너희는 뭐 했어? 길 건너에 살면서 뭐 했냐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가요.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진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진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성자가 정순을 안아줬습니다. 울어요. 참지 말고 울어요. 정수는 성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마워요, 성자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 어린 시절 엄마 손 꼭 잡고 다니던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 여보, 우리 진호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길 건너 아파트 1803호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커튼을 쳤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통닭집 일을 계속했어요. 손님들도 늘고 사장님도 만족했습니다. 성자와는 더욱 가까워졌죠. 두 사람은 정말 자매처럼 지냈어요. 진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순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고 있었습니다. 성자는 위층에서 빨래를 넣는 중이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호와 수연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중년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어머니. 진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왜 왔니? 정수는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 안에서 이야기해요.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어요. 중년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부동산 중개사님이에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부동산? 왜? 어머니, 이 집 리모델링 할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리모델링? 무슨 소리야? 이 집 너무 낡았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전세 놓을 거예요. 다음 달까지 비워주세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비우라고? 네, 어머니. 저희 아파트로 오세요. 방 하나 드릴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아들을 봤어요. 진호야,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이 집이 왜 너희가 리모델링을 해? 수연이 중개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정순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 집 명예 이제 저희 거예요. 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니, 작년에 서류 도장 찍으셨잖아요. 아버지 제삿날에.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작년 제삿날. 진호가 서류를 가져왔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거 위임장이에요. 세금 관련 서류 처리하는 거예요. 진호가 그렇게 말했었죠. 정수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을 믿었거든요. 그건 위임장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이거 증여계약서예요. 중개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등기부등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 명의가 진호로 바뀌어 있었죠. 이게 무슨...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너희가 날 속인 거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속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미리 정리한 거예요. 정리라고?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지은 집이야. 우리 추억이 담긴 집이라고.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새든 사람도 내보내야 해요. 다음 달까지요. 성자 씨를? 왜? 어머니, 이제 저희 집인데 저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진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세요. 저희가 이사 도와드릴게요.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중개사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갈게요. 세 사람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성자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성자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정순 씨. 성자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자 씨. 나 어떡하지? 집을 빼앗겼어.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을 빼앗겼어요. 믿었던 아들에게 당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성자가 죽을 끓여줬지만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죠. 정순 씨, 조금만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고마워요, 성자 씨. 근데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성자 씨도 나가야 한대요. 다음 달까지. 성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저야 또 방 구하면 되죠. 미안해요, 정말. 아니에요. 정순 씨 덕분에 저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이 평생 모아서 지은 집을 아들한테 빼앗겼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바보 같았어요.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어요. 길 건너 아파트 1803호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 집으로 가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죽어도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건 정순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도장이 찍힌 그 서류.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자가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정순 씨,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입맛이 없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성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짐 정리하세요. 이삿짐 센터 예약했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성자 씨, 나 어떡하면 좋아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자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봐요. 제 친구 중에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됐어요. 이미 늦었어요.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수연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짐 싸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연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모레까지 짐 싸야 한다고요.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나 안 갈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난 여기서 살 거야. 진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요. 이제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넌 날 속였잖아.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잖아. 넌 날 내쫓는 거잖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위해서? 정수는 비웃었습니다. 1년 넘게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 위한다고? 웃기지 마. 어머니.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바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여기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성자 씨 덕분에 나 잘 살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거예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아세요? 월세 30만 원에 들어온 게 수상하다고요. 입 닥쳐.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진호와 수연이 놀라 정순을 봤어요. 정순은 평생 이렇게 소리친 적이 없었거든요. 성자 씨는 나한테 가족이야. 너희보다 더 나한테 잘해줬어. 엄마, 너희가 뭔데 성자 씨를 판단해? 너희는 뭐 했어? 1년 넘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집에 한 번도 안 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여기서 쓰러졌을 때 누가 날 일으켜줬는지 알아? 성자 씨야. 병원도 데려가주고 밤새 간호해줬어.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가요. 말이 안 통해요. 수연이 진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모레까지 짐 꼭 싸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처리할 거예요.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위층에서 성자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정순 씨. 성자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은 성자의 품에서 울었어요. 성자 씨, 나 어떡하지?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모레면 이사 가야 해.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길 건너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1803호 불빛이 환했어요. 저기로 가야 한다니.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길 건너잖아. 가까운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정수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모아서 지은 집인데 아들한테 빼앗겼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바보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자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통닭집 가세요. 일하면서 생각 정리하세요. 오늘은 기운이 없어요. 그래도 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정수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통닭집으로 갔어요. 손님들이 정순을 반겼지만 정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포장을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집 안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저 벽에는 진호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저 구석에는 남편이 앉아 신문을 보던 의자가 있었죠.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초롱이가 다가와 정순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정수는 초롱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롱아, 우리 어디로 가야 하니? 초롱이가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초롱이를 꼭 안았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정수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정순 씨, 짐 싸야 해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기운이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성자는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릇도 넣었어요.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가 사준 그릇인데 정수는 그릇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30주년에 남편이 사준 그릇이었어요. 다 가져가세요. 추억이잖아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그릇을 박스에 넣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정수는 박스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떠나는구나.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 1803호가 보였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기가 내 집이 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자가 옆에 앉았어요. 정순 씨,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요, 성자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정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다 싼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수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랑 30년을 산 집인데, 밉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 진호랑 함께 자란 집인데, 오늘 떠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자가 내려왔어요. 정순 씨. 성자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호와 수연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 3명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됐죠? 진호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박스들부터 트럭에 실어주세요. 수연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안방을 둘러보다가 장롱을 가리켰어요. 저 장롱은 어떡하시게요? 두고 갈 거예요. 정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두고 가시게요? 왜요? 아파트 방이 작다고 했잖아요. 창문도 없는 방에 저 큰 장롱이 어떻게 들어가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네요. 그럼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연락할게요. 재활용이요? 네, 아니면 폐기 처리하든지요. 30년 된 장롱인데 누가 쓰겠어요. 수연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장롱이었어요. 그냥 여기 두면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리모델링 할 건데 장롱이 있으면 방해되잖아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여보, 저기 직원분들한테 장롱 분해해달라고 해요. 그래야 버리기 쉽잖아요. 수연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직원들을 불렀어요. 저기요, 안방에 장롱 있는데요. 분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재활용 처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명의 직원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도 따라 들어갔어요. 성자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장롱 앞에 섰습니다. 큰 장롱이었어요. 30년 된 원목 장롱이었습니다. 먼저 서랍부터 다 빼야겠네요.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위쪽 서랍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옷가지가 나왔습니다. 성자가 받아서 박스에 담았어요. 아래쪽 서랍도 빼야죠. 직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아래쪽 서랍을 빼냈습니다. 이불이 들어 있었어요. 그 옆 서랍도 빼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가 나왔어요. 여보. 정수는 남편의 옷을 만졌습니다. 7년 전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이것도 가져가실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버려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자, 이제 맨 밑 서랍만 남았네요. 직원이 맨 밑 서랍을 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꽉 끼어 있었어요. 힘을 줘서 잡아당겼습니다. 으차! 서랍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랍과 장롱 바닥 사이 틈새에서 뭔가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누렇게 변한 봉투였어요. 직원이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순, 성자, 진호, 수연 모두 그 봉투를 봤습니다. 이게 뭐지? 성자가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정순 씨, 여기 뭔가 있어요. 성자가 봉투를 털었습니다. 정순이 다가갔어요. 진호와 수연도 따라왔습니다. 뭔데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성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성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도 서류를 봤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부동산 사용 및 수익권 계약서. 정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본인 윤영수는 배우자 이정순이 생존하는 한 본 주택 대화동 123-45번지의 거주권 및 임대 수익권을 이정순에게 양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본 계약은 본인 사망 후에도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배우자의 거주권은 그 어떤 증여나 매매보다 우선한다. 아래에는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진호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순이 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정순에게 내가 먼저 떠나도 당신은 평생 이 집에서 편히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이 서류를 장롱 깊은 곳에 숨깁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을 날이 오겠죠. 그때 이 서류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사랑합니다. 영수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지켜주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자가 정순을 부축했어요. 정순 씨, 이제 괜찮아요. 이거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배우자 거주권은 법으로 보호받아요.
증여보다 우선이에요. 수연이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게 효력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성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집은 이미 저희 명의인데.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명의가 너희 거라도 나한테 살 권리가 있어.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 거야. 나 이 집 안 떠나. 진호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왜? 너희를 믿지 못했으니까. 엄마를 지킬 거라고 믿지 못했으니까. 정순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변호사 상담 받아봐요. 수연이 진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상담받아. 결과는 똑같을 거야. 성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진호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짐 싣지 마세요. 다시 내려놓으세요. 성자가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박스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또 한 번 날 지켜줬어요.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섰어요. 여보, 나 이 집에서 계속 살게요. 당신이 지켜준 이 집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통닭집에 나가고 성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어요. 성자 씨, 진호가 정말 소송 안 걸까요? 걸 수도 있죠. 근데 걱정 마세요. 저희한테 남편분 서류가 있잖아요. 그래도 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진호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등기우편이 왔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소장.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진호가 정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용은 부동산 인도 청구였습니다. 성자 씨, 소송 걸었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자는 소장을 받아 읽었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잖아요.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요. 변호사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 친구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해요. 무료로 도와줄 수 있대요. 성자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 정태호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태호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어요. 남편분이 남긴 서류 보여주시겠어요? 정수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태호는 꼼꼼히 읽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배우자 거주권은 법으로 명확히 보호받아요. 정말요? 네. 게다가 이건 증여받기 전에 작성된 문서예요. 아드님의 증여보다 선순위입니다. 정태호의 말에 정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평생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판 당일 성자와 정태호가 함께 갔습니다. 법원 건물은 컸어요. 정수는 위축됐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정태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진호와 수연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진호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진호는 정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제27민사부 2025가단 123,456호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진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건은 명확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2024년 5월 15일 원고 김진호 명의로 증여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원고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이정수는 현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를 청구합니다. 진호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정태호를 봤어요. 피고 측 변호사, 답변하십시오. 정태호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호는 남편의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의 남편 고 윤영수 씨가 생전에 작성한 배우자 거주권 계약서입니다. 작성일은 2018년 4월 1일로 원고에게 증여하기 6년 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배우자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던 경우 그 건물의 거주권을 취득합니다. 게다가 고인은 명시적으로 피고의 평생 거주권을 보장했습니다. 진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의심됩니다. 공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정태호가 반박했습니다.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필적 감정 결과 고 윤영수 씨의 친필로 확인됐습니다. 정태호는 필적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또한 원고는 증여 과정에서 피고를 기망했습니다. 피고는 위임장으로 알고 날인했으나 실제로는 증여계약서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원고 김진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호가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계약서를 위임장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위임장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진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앉으십시오. 판사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한참을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정수는 성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원고 김진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다시 앉았어요. 피고 이정수는 민법 제1008조에 따른 배우자 거주권을 가집니다. 또한 고 윤영수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평생 거주 및 수익권을 보장받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의 증여는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 거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어요. 집을 지켰습니다. 정순 씨, 이겼어요. 성자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태호도 웃으며 축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순 씨. 진호와 수연은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당당했어요. 성자 씨, 나 이제 괜찮은 거죠? 네. 이제 아무도 정순 씨를 내쫓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멀리 보이는 집을 봤어요.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날 지켜줬어요. 정수는 감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롱이가 다가와 발에 몸을 비볐어요. 초롱아,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 정수는 초롱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성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 씨, 저녁 먹어요. 오늘은 제가 삼겹살 사올게요. 축하해야죠. 그래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 1803호가 보였어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길 건너에 살아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통닭집에 나가고 성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의 텃밭을 가꿨습니다. 진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정순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순 씨,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제 딸이요. 남편이랑 아이 둘 데리고 방 구하고 있어요. 전세 살던 집이 만료돼서요. 그래요? 구하기 힘들죠, 요즘?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위층 빈방에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 월세 제대로 낼게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성자의 가족이라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요. 좋죠.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죠. 정말요? 고마워요, 정순 씨. 성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성자의 딸 가족이 이사 왔어요. 딸 은영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남편 상우와 아들 준이 7살, 딸 서연이 4살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최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영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밝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이가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는 수줍어하며 정순 뒤에 숨었어요. 어머, 귀여워라. 정수는 웃으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니 좋았어요. 이사가 끝나고 은영이 떡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사 왔다고 준비했어요. 같이 드세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어요. 정수는 흐뭇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마당도 있고. 상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래됐지만 정이 가는 집이에요. 저희 잘 지낼게요.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아이들 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정수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순이 일어나니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 누나 못 잡아. 준이가 서연이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깔깔 웃으며 도망 다녔어요. 정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진호가 저렇게 뛰어놀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나요.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나무에 뭐가 열려 있어요. 감나무야. 가을 되면 감이 빨갛게 익어. 우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익으면 따서 같이 먹자. 좋아요. 준이가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서연이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기 고양이에요? 초롱이가 툇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 초롱이야. 만져볼래? 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초롱이를 쓰다듬었어요.
초롱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할머니, 고양이가 좋아해요. 초롱이가 서연이 좋아하나 봐. 정수는 웃으며 서연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이 예뻤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영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찌개 끓였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순과 성자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반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준이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정수는 앉아서 둘러봤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어른들이 웃었어요. 집안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로우셨죠? 혼자 사시느라.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외로웠지. 근데 이제 괜찮아요. 너희가 와줘서. 저희가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시끄러운 게 좋아요. 집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 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영도 따라 웃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자기 방으로 내려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 1803호가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넌 잘 지내고 있니?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운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성자 씨 가족 덕분에 이 집에 다시 사랑이 살아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였어요. 옛날 옛적에.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초롱이가 다가와 무릎에 올라왔어요. 초롱아, 우리 이제 외롭지 않지? 초롱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정수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어요. 감나무가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여보,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이 집을 지켜줘서.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감나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정수는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위층 창문이 열렸어요. 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 정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이도 신나게 손을 흔들었어요. 성자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순 씨,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요, 성자 씨.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정순 씨,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요. 정말로. 정수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창밖으로 길 건너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정순에게는 이곳이 있었으니까요. 사랑이 있는 이 집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